매일 아침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뜨는 조은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41살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가 사라질 틈도 없이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역 근처 좁은 골목, 간판도 얼마 전에야 새로 달았지만 은한의 김밥이란 이름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알려져 있죠. 좁은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쌀부터 씻고 채소를 다듬고 계란을 풀어 노릇하게 지지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네.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인걸. 지난주보다 손님이 많으려나? 은하는 혼잣말로 오늘 하루를 가늠해 봅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언제나 흐린 날씨가 계속되는 듯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청춘을 모두 바쳤습니다. 대학 진학의 꿈도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포기한 채 오로지 빚 갚는 일에만 매달렸죠. 이번 달 마지막 이자까지 내면 드디어 끝이니까. 은하는 가게 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손님이 오기 전 가게 앞을 쓸다 문득 시선이 멈춥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 최병철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80살 가까이 돼 보이는 그 노인은 언제나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가게 앞 벽에 기대어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낡은 옷을 입은 그 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임을 알 수 있지만 은하는 이상하게도 그를 내쫓지 않았어요. 동네 다른 가게들은 노숙자가 장사에 방해된다며 냉정하게 쫓아내곤 했지만 은하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 뭔가 슬퍼 보이는 눈빛이야. 은하는 병철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뒷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공허한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는 병철의 모습에서 은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숙자가 아닌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직감이 들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오고 이내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분주해집니다. 김밥을 만들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은하의 시선은 가끔씩 가게 밖 벽에 기대어 앉은 병철에게로 향합니다.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이 은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시간입니다. 은하는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앞에 앉아있는 병철을 바라봅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뒷모습에서 문득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굽은 등,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는 모습까지 병철은 마치 은하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울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렇게 외롭게 돌아가셨겠지. 은하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엄청난 빚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19살 대학 입학을 앞둔 은하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갚아야 할 빚뿐이었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었고 은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빚을 갚기 위해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22해. 내 청춘이 다 빚을 갚는 데 쓰였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쓰게 웃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항상 교차했죠.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웠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큰 손, 그리고 가끔 보여주던 자상함까지. 가장 후회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마지막 날, 은하는 아버지에게 차가운 시선만 보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질문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는 떠나갔죠. 아버지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보고 싶어요. 병철은 오늘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때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는 병철의 모습은 은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은하는 충동적으로 따뜻한 김밥 한 줄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나누지 못했던 따뜻함을 이 낯선 노인에게라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까요? 김밥을 싸면서 은하의 손이 떨립니다. 단지 김밥 한 줄이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쓸쓸해 보이는 노인에 대한 연민까지. 은하는 김밥을 비닐에 싸고 끝을 정성스레 묶습니다. 그리고 가게 밖으로 나가 조심스레 병철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혹시 드실래요? 방금 만든 거라 따뜻해요. 병철은 놀란 듯 은하를 올려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약간의 당혹감이 어려 있었죠. 병철은 처음에 망설입니다. 낯선 이의 호의를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마도 길거리에서 지내며 수많은 냉대와 무시를 경험했을 테니까요. 그의 주름진 손이 가늘게 떨리며 김밥을 향해 조심스럽게 뻗어갑니다. 고맙소. 단 한마디를 남기고 병철은 김밥을 받아듭니다. 그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거칠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은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은 채 가게로 돌아갑니다. 창문 너머로 김밥을 조심스럽게 먹는 병철의 모습이 보입니다. 천천히 하나하나 음미하듯 먹는 모습에서 은하는 무언가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사람의 침묵의 의식이 반복됩니다. 말없이 김밥을 건네는 은하와 고맙다는 한마디로 받아드는 병철.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두 사람은 묘한 연결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또는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감정이었죠. 아니, 은하 씨 매일 저 노숙자한테 김밥을 주는 거야? 옆 문방구 주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은하 주변의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은 이 광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한테 한번 잘해주면 계속 요구해와. 골치 아파질 텐데. 은하는 그저 미소로 답합니다. 사람이 김밥 한 줄도 못 나눌 만큼 각박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은하의 진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건네지 못했던 따뜻함,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속죄, 그리고 무엇보다 병철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철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공허하기만 했던 눈빛에 미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끔은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김밥을 받을 때도 은하의 눈을 마주치며 감사 인사를 건네는 날이 많아졌고요.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의아함과 의심이었지만 은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밥을 건넬 때마다 느껴지는 작은 행복에 점점 더 의미를 두기 시작했죠. 단순한 호의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침묵의 대화였으니까요. 비가 내리는 날에도 은하는 우산을 챙겨나가 병철에게 김밥을 건넵니다.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앉아있는 병철을 보며 은하의 마음이 아파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은하는 김밥뿐만 아니라 따뜻한 어묵 국물도 함께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그런 은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갑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집니다. 평소 같으면 비가 그치길 기다렸을 병철이지만 오늘따라 비를 맞으며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은하는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결심한 듯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감기 걸리세요. 잠시 가게에 들어오시는 게 어떨까요? 병철은 잠시 망설이다 은하의 우산 아래로 들어섭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병철은 어색한 듯 주변을 둘러봅니다. 낡은 옷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의 발끝에서 작은 물웅덩이가 생깁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은하는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수건과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늘 매장 밖에서만 보던 병철이 안에 들어오니 왠지 새롭게 느껴집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품이 있는 기품이 남아 있었죠. 여기 몸 좀 말리세요. 수건을 건네자 병철은 조용히 받아듭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손가락은 길고 섬세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정교한 작업을 해온 사람의 손처럼요. 매일 김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철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동안 고맙소라는 짧은 인사 외에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기에 은하는 살짝 놀랍니다. 병철의 말투에는 어딘가 격식을 갖춘 느낌이 있었죠.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요. 할아버지를 보면 왠지 제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은하의 솔직한 대답에 병철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마치 오랜 얼음이 녹아내리듯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 따뜻함이 스며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은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빚을 갚기 위해 고생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냅니다. 병철은 묵묵히 듣다가 문득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는 한때 대기업의 회장이었소. 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노숙자로 지내는 이 노인이 대기업 회장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전 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7살 손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내 전부였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병철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소. 어느 날 그냥 집을 나와버렸어. 이름도 과거도 모두 버리고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지. 병철은 천천히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들의 사업을 반대했던 일,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일, 그리고 손자에게도 제대로 된 사랑을 주지 못했던 후회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깊은 자책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야 깨달았소. 내가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는지. 회사 일에 파묻혀 가족을 소홀히 했던 나의 잘못을.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병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아들 가족을 잃은 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회장직도 조카에게 물려주고 재산도 모두 정리한 채로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후회와 그리움뿐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 저 건너편 공원. 내 손자가 좋아하던 곳이요. 아들 가족과 마지막으로 함께 웃었던 곳이기도 하고. 은하는 말없이 병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숙자의 모습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후회. 은하는 자신의 이야기와 병철의 이야기가 묘하게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둘 다 잃어버린 가족에 대한 후회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비가 그치고 병철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 같았죠. 병철의 고백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동정과 감사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은하는 여전히 매일 김밥을 건네지만 이제는 가끔 병철을 가게 안으로 초대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병철이 문득 질문을 던집니다. 왜 매일 나에게 김밥을 주는 거요?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동안 한 번도 스스로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필 이 노인에게 김밥을 건네기 시작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냥 할아버지를 보면 제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은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놓습니다. 사실 김밥을 드리는 건 어쩌면 제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 해드리지 못한 것을 할아버지를 통해 하는 것 같달까? 병철은 묵묵히 은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9살 때 돌아가셨어요.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남기고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오래 편찮으셨고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저의 꿈, 젊음, 모든 것을 앗아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립기도 했습니다. 병철은 조용히 은하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손길에는 위로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만난 마지막 날 저는 아버지에게 차가운 시선만 보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는 질문도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한 채로요. 눈물이 은하의 뺨을 타고 흐릅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비로소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할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그 쓸쓸한 뒷모습에서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밥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의 표현을 할아버지를 통해 하고 싶었던 거죠. 은하의 진솔한 고백을 들으며 병철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후회를 안고 살아가고 있어.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손자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 항상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해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소. 병철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냅니다. 그 안에는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죠. 웃고 있는 아들 부부와 귀여운 손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매일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이지. 은하는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밉니다. 병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순간이 이 작은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은하 씨가 나에게 주는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오. 인간의 따뜻함,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의 작은 친절이 내 마음속 얼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어.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붉은 빛이 가게 안을 물들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는 것은 아프지만 그것이 치유의 첫걸음임을 그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철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앞에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연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은하가 김밥을 건네자 병철은 이번에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도 되겠냐고 조심스레 물어봅니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은하는 반갑게 병철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은 가게 구석 조그마한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병철은 김밥을 먹으며 문득 입을 엽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병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의 기운이 묻어납니다. 마치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나는 항상 내 방식대로만 살았소. 회사를 키우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지. 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 내 길만이 옳다고 고집했소. 병철은 천천히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들과의 갈등, 며느리에 대한 냉정한 태도, 그리고 손자와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후회까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자신의 길을 갔고 나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다 사고 소식을 들었지. 화해할 기회조차 없이 그들은 떠나버렸소. 병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여든의 노인이 흘리는 눈물은 마치 평생 쌓아온 후회와 아픔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은하 씨,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이요. 은하는 병철의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녀 또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그 원망이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은하 씨가 나에게 김밥을 건네는 행동. 그것은 단순히 노숙자를 돕는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소. 병철의 말에 은하의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맞아요. 김밥을 건네는 행동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용서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속죄,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는 자신만의 방식이었죠. 나도 이제 용기를 내려고 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나 자신도 용서하려고요. 후회만 한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은하의 말에 병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결심했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현실을 마주하기로 말이요. 사실 내게는 아직 가족이 남아있어. 조카들, 그리고 회사의 직원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어. 병철의 얼굴에는 이제 단호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랜 혼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을 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은하 씨의 따뜻한 행동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어. 김밥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꾸다니. 참 신기한 일이지. 병철은 웃음 지으며 은하의 손을 잡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함이 느껴졌죠. 이제 나는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소. 아들과 손자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라도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은하는 병철의 결심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는 인연이었으니까요. 병철과의 대화 이후 며칠 동안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은하는 매일 가게 문을 열 때마다 병철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봅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가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죠. 김밥을 만들 때면 자연스럽게 하나를 더 싸게 되고 그러다 병철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곤 합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을까? 은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병철이 자신의 결심대로 가족에게 돌아갔을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났을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죠. 거리 생활에 익숙해진 노인이 갑자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하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가게 밖을 내다보며 병철을 찾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병철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은하의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상하네. 이제 와서 이렇게 그리워하다니. 은하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새 깊은 유대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병철의 이야기, 그의 눈빛, 그리고 그와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은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죠. 열흘째 되는 날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모습의 손님이 들어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은하는 순간 숨을 멈춥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분명 병철이었습니다. 깨끗이 정돈된 머리와 면도한 얼굴, 그리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은하 씨, 병철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병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병철이라고 불러주시오. 당신에게 나는 그저 김밥을 받아먹던 노인일 뿐이니까. 병철은 함께 온 젊은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의 조카 최준호였습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인사하며 은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삼촌께서 열흘 동안 많은 변화를 겪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회사도 다시 찾아가셨죠. 직원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신 회장님의 모습에 은하는 병철의 변화된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생기와 활력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오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죠. 은하 씨 덕분이요. 당신의 따뜻한 김밥 한 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소. 병철은 은하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늦었지만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군. 회사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일, 그리고 아들이 하고 싶어 했던 일들을 이어가는 것. 은하는 병철의 말에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때로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아니, 병철 씨가 새롭게 시작하신다니 저도 기뻐요. 병철과 준호는 은하의 가게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병철은 예전처럼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이번에는 돈을 지불하려 했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대접할게요. 병철 씨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준호는 은하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삼촌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이 소박한 김밥집 주인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와 연결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죠. 일주일 후 병철과 준호가 다시 가게를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정장 가방을 든 또 다른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은하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은하 씨, 오늘은 특별한 제안을 하려고 왔소. 병철의 말에 은하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준호가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보입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김밥이라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은하 씨의 김밥 레시피와 철학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은하 씨가 중심이 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준호의 설명에 은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작은 김밥집을 운영하는 자신에게 이런 큰 제안이 들어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김밥을 만들 줄 아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요. 프랜차이즈라니 너무 큰일 아닐까요? 은하의 말에 병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하 씨의 김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요.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이 담겨 있어. 요즘 세상에 그런 가치를 담은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오? 당신의 손맛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소. 함께 온 남성이 은하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최병철 그룹의 신사업 담당 이사였습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정성과 진심이 담긴 음식을 찾고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김밥이라는 콘셉트로 옛 추억과 정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은하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프랜차이즈라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김밥집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시오. 은하 씨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거요. 우리는 그저 지원만 할 뿐이니까. 병철의 말에 은하는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게를 떠나 더 큰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으니까요. 시간을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하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준호의 배려 있는 말에 은하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병철과 준호, 그리고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은하가 그들을 멈춰 세웁니다. 잠시만요. 은하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가게에서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모든 청춘을 바쳤고 이제 그 빚은 다 갚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어떤 빚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은하의 말에 병철은 공감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병철 씨를 만나고 나서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대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김밥. 그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요. 제가 아버지에게 그리고 병철 씨가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을 이 브랜드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의 결정에 병철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준호와 이사는 기쁜 표정으로 은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준호의 질문에 은하는 미소로 답합니다. 네, 도전해보고 싶어요. 저의 김밥에 담긴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김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레시피와 노하우를 정리하고 준호와 팀은 브랜드 전략과 매장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병철은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은하를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아버지의 김밥 1호점이 역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은하의 작은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한 곳이었죠. 인테리어는 단순하지만 따뜻한 느낌으로 마치 집에서 정성스레 만든 김밥을 먹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벽면에는 작은 정성이 만드는 큰 행복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가족 사진을 올려둘 수 있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나눔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미리 김밥을 구매해 놓으면 그 김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었죠. 은하가 병철에게 했던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은하와 병철은 가게 앞에서 함께 테이프를 자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은하의 말에 병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통할 거요. 김밥 한 줄이 내 인생을 바꿨듯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테니까. 첫날부터 아버지의 김밥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은하의 정성 어린 레시피와 나눔 코너의 따뜻한 콘셉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아버지의 김밥이라는 이름에 담긴 사연을 알게 된 손님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1년이 지나 아버지의 김밥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습니다. 20개가 넘는 지점이 오픈했고 각 지점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김밥 메뉴를 개발해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점에서 변함없는 것은 나눔 코너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은하는 이제 본사에서 신메뉴 개발과 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김밥은 재료보다 정성이다.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은 마음까지 채운다. 이 철학은 모든 직원들에게 전해졌고 아버지의 김밥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병철은 은하의 가게에 단골이 되어 자주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회사 이사들과 함께, 때로는 혼자서, 그리고 가끔은 새로 찾은 가족들과 함께요.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하와의 인연을 통해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하와 병철은 본사 주방에서 함께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한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네요.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은하의 말에 병철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더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소. 당신이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마음을 나에게 전했고 나는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되었으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이해와 감사의 눈빛을 교환합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지인을 넘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한 특별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사롭게 비쳐들고 김밥을 말아가는 은하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과거를 돌아봅니다. 빚에 짓눌려 살아왔던 날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노숙자에게 건넨 김밥 한 줄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까지. 때로는 작은 김밥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김밥 한 줄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는. 은하의 말에 병철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만든 김밥을 나란히 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새로운 내일을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기적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친절,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담아서